자, 오늘 일단 큰 주제는 파워 플랫폼 2 RPA라는 주제로 일단 저희가 1시간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는 넘어가고요. 일단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현재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오피스 워크 오토메이션이라는 주제,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랑 두 번째는 이제 RPA 트렌드. 계속 이제 RPA 솔루션의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솔루션을 채택하는 거가 좋은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방향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MS의 후원을 받아서 하고는 있지만 좀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인 SAP와 MS의 파워 플랫폼을 인테그레이션하는 유즈 케이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객들이 좀 손쉽게 채택할 수 있는 이제 어세스먼트 프로그램 순서로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뭐 자동화 잠재 영역 22% 이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전체 미국 노동자의 급여를 이제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 보시면 17%, 18% 이런 부분이 보이시죠, 그죠? 네, 잠깐만요. 네, 여기 보시면 17%, 18% 이게 지금 보시면 전체 급여의 한 17%가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18% 정도가 16% 정도가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중에서도 다시 보시면 64%, 69%, 즉 전체 급여의 한 22% 정도가 쉽게 자동화를 할 수 있다라고 맥킨지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 급여의 22%는 AI라든지 RPA로서 충분히 대체 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일단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백그라운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이제 팬데믹의 어떤 영향도 있겠지만 글로벌 업체들의 임원들한테 한 800명 정도한테 이제 서베이를 해봤더니 너희가 최근에 어떤 동향을 보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약 85% 정도가 임직원이 일한 방식, 교류한 방식을 급격하게 그리고 디지털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오피스 워크에서도 약 67% 정도가 자동화라든지 AI를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좀 굉장히 좀 재미난 현상이 있는데요. 이게 각 국가 산업에서 차지한 비중입니다. 근데 이 까만 부분 보이시죠? 이 까만 부분이 여기 보시면 외부 생산, 즉 공장이라는 거죠. 공장. 근데 이 파란 부분 보이시죠? 이 파란 부분은 뭐냐면 PC 사무 업무라는 뜻입니다. 즉 요걸 보시면 중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개도국에서는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산업에서 상당히 비중이 높아요. 근데 선진국 가면 갈수록 이 오피스 웍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적게는 25%, 많게는 30% 중반대. 즉 결국은 선진국 가면 갈수록 PC 사무 업무를 어떻게 하면 효율화시키느냐라는 게 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요즘 뭐 RPA라든지 오피스 워크 오토메이션이 모든 기업에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오피스 워크 오토메이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영역에서 적용될 거냐라는 건데 보시면 이제 인터널 프로세스, 즉 뭐 개구제물 마판서 이 전체적인 영역에서 다 적용될 수 있죠. 그리고 커스터머 서비스, 그리고 공급망 관리, 즉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오피스 웍이라는 게 결국은 최근에 우리 커스터머 관련된 오피스 웍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경쟁사 대비 우리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경쟁사에서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조사하는 것 자체도 다 오피스 웍이거든요. 그리고 소셜도 마찬가지죠. 우리 상품에 대한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평판, 반응, 클릭수 이런 것들 다 조사하는 것 자체가
이제 오피스 웍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오피스 웍을 자동화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건 이제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도구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어떤 도구가 우리한테 적합하냐라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는 도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로우 코드 또는 이제 노 코드 플랫폼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로우 코드 플랫폼이냐,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는 다 SI로 했잖아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로우 코드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통적인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개발자가 없습니다. 개발자들은 배민, 쿠팡, 하이브 같은 데 다 갔고 몸값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개발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솔루션들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즉 현업 담당자들도 할 수 있을 만큼 쉬워졌고, 세 번째는 싸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로우코드 플랫폼의 개념적인 구조를 좀 말씀드리자면, 로우코드 플랫폼은 이러한 기술적인 요소를 갖춰야 된다는 건데요. 첫 번째,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거. 두 번째,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3위 일일이 쿼리를 던지는 게 아니라 챗봇을 통해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그리고 표현된 데이터를 갖다가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분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뒤쪽에서 업무 프로세스, 즉 RPA를 태울 수 있는 거, 그리고 DB랑 연동돼서 API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저희는 이제 로우 코드 플랫폼이라는 거죠. 즉 로우 코드 솔루션들은 각각 뭐 챗봇 솔루션, BI 솔루션, RPA 솔루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런 로우 코드 플랫폼이 최근에 큰 화두가 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로우 코드 플랫폼이 된 게 도대체 뭐가 바뀐 거지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코딩하는 방식이 옛날에 뭐 SQL이라든지 자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핸드 코딩이죠. 근데 로우 코딩은 포인터 갖고 클릭하는 비주얼 코딩 방식이에요. 네, 비주얼 코딩 방식이죠.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전문 개발자, 전통적인 개발자만 할 수 있는 거고요. 노 코딩 시대가 되면 시티즌 디벨로퍼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로우 코드, 낮은 레벨의 코드만 해도 담당자 입장에서는 예, 죄송합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노코드 플랫폼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주된 소비층이 아직 시스템 디벨로퍼로 급격하게 이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MS의 후원도 있고, 저희 이제 주된 발표가 MS를 잣대로 놓고 타 솔루션을 이제 비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먼저 MS의 파워 플랫폼이라는 로우 코드 플랫폼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파워 오토메이트, RPA입니다. RPA 갖고 자동화를 시키고요. 파워 BI, 자동화된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켜서 분석합니다. 파워 앱스, 그 결과값을 조회 또는 입력할 수 있는 업무용 앱이고요. 그리고 버추얼 에이전트,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사람이 아닌 비대면 챗봇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MS는 이 네 개를 묶어서 파워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파워 플랫폼. 그리고 오늘 주제인 RPA가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RPA의 트렌드, 그리고 여기 계신 수많은 이제 청자들께서도 어떤 RPA 솔루션을 채택할 건지를 제 입장, 그리고 제가 분석한 관점에서 좀 가이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 RPA라는 것은 아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고 쉽게 말씀드리면 디지털 워커죠. 즉 오피스 워크를 대신해주는
디지털 워커, 뭐 이건 다들 아실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RPA 솔루션이 좋아야 돼? 라는 건데, 여러분들 보시면 갑자기 제가 블록버스터, 그리고 넷플릭스, 두 개를 갑자기 보여드리는데 약간 생뚱맞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블록버스터라는 비디오 대여점을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비디오 대여점이었고요. 안타깝게도 2010년도에 파산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는 블록버스터의 기업가치 대비 넷플릭스는 기업가치가 형편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2,400억 원의 기업, 270조군요. 270조의 기업가치를 갖는 거에 비해서 블록버스터는 이제 말 그대로 망한 거죠.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는 오프라인적인 중심의 대여점이고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연체도가 이제 주된 수익 모델이었다. 그리고 도도망이 있고 물리적인 접근성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클라우드죠. 그래서 10년 전에는 사람들이 넷플릭스 보기 힘들어. 왜냐하면 중간중간 끊겨, 느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사회적인 인프라, 즉 인터넷 밴드위스라든지 무선망이 되면서 다들 넷플릭스 굉장히 많이 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RPA 시장에서 일정 부분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 뭐 저희 덱스에서 분석한 솔루션의 트렌드예요. 보시면 RPA 솔루션의 트렌드는 코딩 베이스의 RPA, 그리고 전통적인 RPA, 그리고 커넥터 RPA 이렇게 3단계로 발전하고 있어요. 코딩 베이스 RPA는 뭐냐면 뭐 셀로니엄이라든지 UI 스파이 갖고 온프라미스 담당자들이 직접 막 개발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개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직접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전통적인 RPA는 뭐냐면 이런 오픈소스 관련된 시스템들이 이제 솔루션화 된 거죠. 그래서 화면 인식 방법을 통해서 자동화를 실현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 개 업체는 끊임없이 크로스 benchmark를 하면서 기능적으로 굉장히 유사해졌어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보면 RPA로 굉장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OCR, 프로세스 마이닝을 계속 좀 붙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떠오르고 있는 차세대 RPA는 완전 다른 컨셉이죠. 즉 클라우드 또는 네이티브 클라우드 업체가 플레이어예요. 그리고 커넥터 RPA 업체들 한 번씩 다 보십시오. MS,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SAP 각각 한 구역에서 왕자들이죠. 이 왕자들이 자기 솔루션에다가 RPA를 붙이는 방식이거든요. 즉 RPA 온리 시장에서 결국은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성, 인테그레이션 시장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RPA 기능만 잘 되면 돼라는 거였는데 이쪽은 타 시스템과 연동이 진짜 잘 돼? 그런 에코가 다 만들어져 있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S는 이를 위해서 소프트 모티브라는 것을 샀고요. 서비스나우는 인텔리봇, 세일즈포스는 서비스 트레이스, SAP도 컨셉트레이터를 샀죠. 그래서 각각 사서 붙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럼 이런 트렌드가 진짜 의미가 있어? 라는 건데 저는 이제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보시면 나스닥의 주가 그래프죠.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보시면 유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한 다음에 그리고 B사 같은 경우에도 근데 MS, 서비스나우, 세일즈포스, SAP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사일로 중심의 전통적인 RPA, RPA만 잘 된 시장은 굉장히 그 시장이 밝다고 하면 주가가 이렇게 표현되지 않겠죠. 네. 저는 이런 시장 자체는 이미 에코 그리고 커넥터 중심의 RPA, 즉 MS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어셋과 RPA를 결합시키고 SAP는 자기 거와 결합시키고 세일즈포스도 결합시키고 근데
재미난 상황이 있습니다. 이 IT 자이언트끼리는 싸우지가 않고요. 서로 또 다 통합시키는 큰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사일로 기반의 전통적인 RPA 업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그 증거를 뒤에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통적인 RPA 업체가, 자, 우리 MS 한번 예를 들게요. MS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윈도우 가지고 있죠. 그리고 팀즈, M365, 즉 다양한 오피스군과 B2B 솔루션을 갖고 있어요. 세일즈포스도 최강의 CRM 솔루션을 갖고 있죠. 여기에다가 클라우드 솔루션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 용어를 좀 알아두십시오. RPA라는 것은 주로 레가시 시스템을 통합시키는 뜻이라고 하면 DPA, 디지털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은 API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솔루션을 연동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런 클라우드 업체들이 DPA 솔루션을 확장해서 클라우드를 통합시킵니다. 자, 그래서 MS도 약 475개의 클라우드 커넥터를 통해서 통합시켰죠. 그리고 세일즈포스도 뮬렛 소프트를 인수해가지고 API 기반의 약 360개의 클라우드 솔루션과 통합시킨 거죠. 자, 여기까지 딱 통합시키고 보니까 막상 기업에 갔더니 레가시와 온프라미스 시스템이 있고 요것을 또 통합시키려고 했더니 당연히 기존의 전통적인 RPA 업체를 사가지고요. 결국은 RPA와 DPA를 통합시키는 레벨로 온 거죠. 근데 딴 업체든 자, 내가 갖고 있는 전체 자산 그리고 타 솔루션과의 통합성 그리고 RPA 통합성 이렇게 다 수직적으로 통합된 회사와 전통적인 RPA 업체는 그냥 온프라미스와 레가시만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성과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RPA는 온프라미스와 레가시를 통합시키는 것에서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어셋 그리고 클라우드 솔루션 그리고 온프라미스를 수직적으로 통합시키는 시장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로 보시면 뭐 MS 세일즈포스 가보면 세일즈포스의 클라우드 커넥터에 보면 이렇게 MS 제품군들이 쭉 있어요. MS에 가보면 또 세일즈포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DPA죠, DPA. 디지털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할 때는 이렇게 커넥터와 커넥터를 연결시키면 그냥 프로세스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서로 IT 자이언트끼리는 서로 다 혈맹을 맺어가지고 다들 커넥터를 만드는 이런 시장으로 이미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RPA only 이게 아니라는 거죠. DPA, AI, BRM, 프로세스 마이닝 이런 전체적인 수직 계열화가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거는 그 MS가 갖고 있는 이게 RPA가 이제 파워 플랫폼이랑 전체적으로 커넥터로 연동되어 있고요. 그리고 MS의 전체 제품 그리고 해외 솔루션 약 475개의 이제 글로벌 솔루션이랑 이렇게 통합되어 있다라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합되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지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RPA 쓰고 계신 업체들은 엑셀을 핸들링할 때 사람처럼 엑셀을 눌러가지고 작동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엑셀을 갖다가 클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커넥터라 하면 이런 식으로 액션이 뜹니다. 이렇게 액션이 뜨는 거죠. 즉 객체 인식 방법이 아니라 커넥터를 통해서 액션을 뜨면 몇 가지 장점이 있죠. 여러분들이 RPA가 계속 재작업이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UI UX가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화면 인식 방법을 하게 되면 개발이 어렵고 맨 마지막으로는 권한 관리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커넥터의 액션을 하게 되면 이 액션 레벨까지도 다 담당자를 권한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되고 훨씬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뭐 솔루션의 비교 평가인데
그래서 이런 시장의 평가는 저는 굉장히 냉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S가 작년에 RPA를 처음 시작했지만 시장의 평가를 보시면 가트너에서는 벌써 곧장 2위도 올라왔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스템적으로 큰 차이가 뭐냐면 AA, UiPath, 블루프리즘은 on-premise의 강자라고 치면 MS는 철저하게 네이티브 클라우드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지속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 업체는 RPA가 주된 사업이고 RPA의 모든 것을 명운을 걸어야 된다고 하면 MS,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RPA는 전체적인 결합 상품이자 자기 시스템과의 연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액을 훨씬 낮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UiPath를 100원으로 놓고 봤을 때 MS는 한 25원 정도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뭐 시장 평가고요. 여기 딱 보시면 향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RPA 솔루션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자, 글로벌 시장 점유율 보면 2위가 MS가 곧장 인수하자마자 2위가 됐고요. SAP도 지금 3위입니다. 그리고 인텔리봇을 이걸 서비스 나우가 인수했거든요. 그리고 서비스 트레이드는 요즘에 했을 건데 그것도 세일즈포스가 인수했죠. 그러면 내년쯤 되면 다 위로 올라갑니다. 즉 전통적인 온프라미스의 RPA는 경쟁력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 제품과 다 엮고 또 지들끼리 다 엮은 제품이랑 그걸 일일이 화면 인식을 해야 되는 RPA 솔루션은 같은 경쟁에 있다고 보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자, 현재로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UiPath, AA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고 의미가 있다. 근데 향후의 발전 방향성, 즉 디지털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그리고 타 솔루션과의 연관성 이런 걸 생각하시면 뭐 MS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주가 또는 시장 평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SAP랑 MS의 파워 플랫폼이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잔소리겠죠. 뭐 의미 없는 보고서인데 아시겠지만 ERP 글로벌 넘버원 SAP고요. 국내에서도 넘버원은 SAP죠. 특히 라지 엔터프라이즈로 가게 되면 절대적인 SAP가 1위고요. 물론 중견으로 가면 더 좋은도 많이 쓰시지만 어쨌든 라지 엔터프라이즈로 가면 다 SAP다. 그리고 OS를 보면 뭐 윈도우가 일단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피스를 글로벌 관점에서 봐도 MS가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MS 제품과 SAP가 잘 연동된다는 것은 사무 생산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MS의 파워 플랫폼 이게 RPA, 앱스, BI, 챗봇인데요. 이런 파워 플랫폼은 SAP랑 풀리 이제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즉 전통적으로 이렇게 화면을 인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커넥터를 만들어서 이런 시스템들이 완전히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다. 그리고 철저하게 데이터 보안이라든지 DLP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예,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네요. 네, 여기 보시면 그 인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요게 맨 밑에가 전통적인 RPA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화면을 따는 RPA죠. 맨 위가 뭐냐면 SAP ERP 커넥터라고 해서 MS가 SAP에서 이런 기능 자주 쓰시죠? 제가 이미 커넥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냥 그거 갖다 쓰시면 돼요. 라는 거고요. 요게 이미 주어진 커넥터고요. 그리고 커스텀 커넥터는 뭐냐면 이거 봤더니 내가 원하는 기능이 다 있지 않아. 그러려면 내가 그냥 커넥터를 만들래.
이게 커스텀 커넥터예요. 커스텀 커넥터는 SAP의 OData랑 직접 붙어가지고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보시면 요 밑에가 빨간색, SAP 커넥터는 약간 초록색, 얘는 노란색이죠. 이게 왜 색깔을 이렇게 칠했냐면 우리가 RP를 하다 보면 개발의 용이성을 절대로 따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RPA, 즉 화면을 따는 방식은 현업 담당자가 익숙해서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되고요. 현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커넥터, MS가 제공하는 기본 커넥터는 한 1시간 정도 배우면 SAP를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커넥터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난이도죠. 근데 커스텀 커넥터는 본사의 IT 조직, 즉 현대의 IT 조직에서 이 커넥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가장 권고드리는 건 뭐냐면 주어진 커넥터 쓰는 게 좋다. 그리고 직접 커넥터 만들어 쓰셔도 좋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전통적인 방식이 좋다. 그래서 전통적인 RPA는 이런 GUI 방식만 제공하지만 MS라든지 요즘 나오고 있는 이제 글로벌 솔루션들은 다들 커넥터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커넥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요게 지금 SAP를 핸들링하는 커넥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SAP를 핸들링 하실 때 SAP 화면을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화면을 들어가게 되면 담당자 그 요소를 따고 위치를 따고 메뉴를 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커넥터는 이런 액션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건 또 커스텀 커넥터예요. 자, 좀 전에 그 커넥터 내가 봤더니 내가 원하는 다 액션이 있지 않아. 그러면 그냥 우리 회사에 커넥터를 만들래 라고 하면 이렇게 커넥터를 만들어서 MS의 내부망에다 올려놓으시면 이 커넥터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 내에서 허용한 수많은 액션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액션들을 갖다가 클릭을 해서 SAP를 핸들링하는 방식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는 자기가 핸들링할 그냥 그 액션만 선택하면 작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고도 안정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커넥터 중심으로 하게 되면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웹사이트에 들어갈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SAP에 들어갈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커넥터를 갖고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아주 익숙하시죠. 전통적인 RPA 방식이죠. 그래서 설계 딸 때 야, 요거 화면 누르고 그 다음에 요거 누르고 그 다음에 요거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 이런 방식이죠. 근데 이런 방식들을 아마 가장 익숙하실 거예요. 이런 방식들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SI 프로젝트 하실 때 개발자들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화면 들어가서 메뉴 누르고 클릭을 하고 선택을 하고 다운로드 받고 버튼을 누르는 이런 방식인데 이런 방식은 실제적으로 개발의 난이도도 어렵고 이거 또한 이제 안정적인 운영도 어렵다. 일단 이렇게 좀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MS의 가장 큰 장점은 세 가지의 이런 다양한 방법, 특히 앞에 두 개는 실무진도 쉽게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RPA뿐만 아니라 MS에서는 이제 파워 플랫폼이라는 건데 파워 앱스, 즉 입력 또는 조회를 할 수 있어요. 파워 오토메이트, 워크플로우를 태우죠. 그리고 SAP 커넥터, 즉 SAP에 들어가지 않고도 커넥터 갖고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BI 갖고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RPA는 그냥 뭔가를 자동화시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앱스를 갖고 실무진들이 설비의 유지 보수라든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현장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조치를 하고 그를 누르면 뒤에 워크플로우 RPA가
작동을 하고 그게 SAP에 입력할 화면이 정보일 경우엔 SAP에 입력을 하고 그 입력된 정보가 파워 앱스에 보여지고 그리고 전반적인 통계 정보가 파워 BI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RPA로 할 때는 단순히 이제 자동화에 한정됐다고 하면 파워 플랫폼을 쓴다고 했을 때는 이런 송장 프로세스 자체도 보시면 RPA 그 파워 앱스를 통해서 처리되는 업무를 갖다가 즉각적으로 본다든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자동화를 하고 BI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AI 빌더를 통해서 OCR이라든지 학습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업무가 자동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작업 작업 자체가 여기 보시면 자료가 넘어오면 AI 빌더 갖고 OCR을 읽어서 그 결과값을 담당자한테 파워 앱스에 던져주고 담당자는 그 파워 앱스로 그 결과값을 보고 본인이 OK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SAP에 입력되고 담당자한테 이메일로 날아가고 그리고 그 피드백이 챗봇을 통해서 다시 알람이 되는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담당자 랩에서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챗봇 특히 이제 그 MS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챗봇입니다. 즉 전통적인 챗봇은 그냥 챗봇 온리, 즉 텍스트로 물어보고 그냥 그 텍스트로 답을 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MS의 버추얼 에이전트는 뒤에 RPA가 딱 달라붙어 있고 이 RPA는 커넥터를 통해서 SAP에 붙어 있기 때문에 챗봇을 통해서 정보를 입력 또는 조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SAP 화면을 열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도 어렵고 조회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항시 입력을 해야 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챗봇에다가 넣어놓고 그 안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게 RPA와 연동돼서 SAP로 입력되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하나의 예시가 될 건데요. 이제 버추얼 에이전트, 즉 챗봇 화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인터랙티브하게 움직이냐 할 때 경비 신청이라는 항목을 처리했을 때 보통 경비 신청을 할 때 어떤 포맷, SAP 화면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요 경비 신청을 누르면 이거 같은 건 이제 포맷이겠죠. 이메일 주소를 누르면 경비 신청을 할 수 있는 포맷이 뒤에 RPA가 붙어 있어서 담당자한테 손쉽게 전달을 시켜주는 여기 보시면 경비 신청 포맷이 이제 뒤에 RPA가 담당자한테 이메일로 첨부 파일을 보내주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능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MS의 챗봇 같은 경우에는 왼쪽은 챗봇이 디스플레이 되는 화면이고요. 오른쪽은 좀 전에 제가 파워 오토메이트 즉 RPA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챗봇 뒤에 이렇게 RPA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챗봇이 단순히 채팅만 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SAP라든지 탄 레가시 시스템까지 연동시켜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챗봇과 RPA를 통해서 담당자가 현장에서도 쉽게 데이터를 입력해서 그게 SAP랑 연동되게 한다든지 주문 처리한다든지 재고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챗봇과 RPA 그리고 SAP를 연동시킨 케이스는 뭐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업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국내 선도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버추얼 에이전트를 통해서 직원들 내부 상담, 즉 IT적인 질문들이 굉장히 많을 때 이런 내부적인 상담을 인터랙티브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챗봇은 단순히 텍스트로 답을 줬다고 하면 이메일로 매뉴얼을 보내준다든지 그리고 동영상을 갖다 전달한다든지 이런 인터랙티브한 챗봇 시스템을 최근에 구현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어세스먼트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MS가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제 파워 플랫폼이 굉장히 그 차별화된 상품이 돼 있고 이런 차별화된 상품을
고객들이 좀 체험을 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이제 어세스먼트 프로그램을 합니다. 보통 이 프로그램은 한 2, 3주 정도 하는 건데요. 빨리 들어가서 이제 고객의 데이터 그리고 현상을 진단하고 그리고 퀵인 과정을 만들어서 파일로 하나 만들어서 그걸 실제로 고객들한테 효과성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런 어세스먼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변에 이제 MS 영업 담당이 계시면, 어카운트 담당이 계시면 아마 그분들한테 어세스먼트 프로그램을 한번 도입하고 싶다라고 요청하시면 아마 내부적인 판단을 통해서 진행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포유의 이 대표님께서 파워 B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인포뷰의 이종복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인포뷰의 이종복입니다. 화면하고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그럼 계속 저도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기 덱스 컨설팅의 정 대표님께서 이제 파워 플랫폼, 파워 오토메이트, 그리고 이제 파워 BI, 파워 앱스, 버추얼 에이전트, 이 네 가지 파워 플랫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제가 이번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파워 BI, 이제 SAP를 사용하고 있는 이제 기존 고객들을 위한 이제 파워 BI에 대한 장점, 그리고 실제로 SAP하고 인티그레이션,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할 때 얼마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에 있는 이제 애저 데이터 팩토리나 이런 것들이 경쟁 우위에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AP는 사실 여러 유형들이 있잖아요. ECC 버전을 사용하시는 고객사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저희 S4 하나 사용하시는 고객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또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고객사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저기 여러 버전들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파워 BI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SAP와 어떻게 연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다양한 커넥터, 앞에 이제 정성철 대표님이 설명을 많이 해주신 것처럼 다양한 커넥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쉽게 SAP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각 SAP를 사용하는 유형별 고객들 기준으로 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SAP 환경에서 애저 데이터 팩토리, 이제 보통 이제 ETL 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ETL 툴, ELT 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이제 다양한 ETL 툴에 비해서 애저 데이터 팩토리가 어떠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린 후에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기존에 있는 기관계 시스템으로 사용하시는 SAP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파워 BI,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에 있는 이제 파워 BI와 다양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어떻게 연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개념도 한번 좀 그려보았습니다. 지금 SAP BW 이제 DW 데이터 웨어하우스 개념이죠. 이제 BW를 사용하시는 고객사, 그리고 SAP 하나DB를 사용하시는 고객사, 그리고 ECC 버전, 핵 버전, 또 이제 실제로 이제 환경 자체가 온프라미스 또는 애저, AWS 환경에서 다양하게 SAP 버전들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예, 뒤에 자세하게 계속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파워 BI를 연계할 때, 그리고 실제 SAP 데이터를 갖다 ETL을 해올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애저 데이터 팩토리라는 이제 ETL 툴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SAP 인터페이스 하실 때 가장 좀 저희가 프로젝트를 들어가 보면 가장 히든 코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RFC 개발에 대한 이제 비용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발생이 되고 공수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기존에 갖고 있는 ADF를 활용을 해서, 물론 이제 저 주석에 좀 표시하던 대로 네디버 버전이 7.01 이상이어야만 이제 기본 커넥터로 좀 데이터를 갖다가 추출해 볼 수 있고요. 이런 환경이다라고 하면 손쉽게 그냥 플러그인 방식으로 ADF 설치하고, ADF 설치하는 게 아니라 ADF 서비스를 올리고 쉽게 데이터를 끌고 와서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양한 데이터의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개념 인프라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SAP를 뭐 다양하게 사용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AP의 이제 유형별, 어떠한 이제 버전의 SAP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유형별 고객 사례를 개념도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당 고객사는 이제 뭐 반도체 패키징 이제 업체이고요. 뭐 중견기업 정도의 이제 사이즈인데요. SAP 네티버 버전 7.01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별도의 RFC 개발 없이 애저 데이터 팩토리로 이제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SAP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제 그 커넥터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SAP에서 개발해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공하는 커넥터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업데이트나 패치 이런 것들은 SAP 쪽에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해당 고객사에서는 기존의 MES, POP, MES는 오라클 DB를 사용하고 계셨고요. POP는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DB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하나의 ETL 툴인 애저 데이터 팩토리를 사용을 해서 그리고 애저 클라우드에 있는 올려서 이제 분석을 한 사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유형별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RFC의 개발이 최소화될 수 있다. 또 이제 히든 코스트를 굉장히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이제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아마 SAP 고객사이신 분들은 AWS 이제 클라우드 사용하신다면 AWS 환경화에서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당 고객사는 이제 AWS 기반의 이제 핵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사였고요. 그리고 뭐 AWS에서 뭐 하나 DB를 사용하시는 이제 고객사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AWS에서 기간계인 ERP와 이제 다른 시스템들이 돌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강점이 있는 이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커넥션을 했는지 이렇게 적용한 사례이십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개념들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AWS 영역 안에 VM을 하나 올리고,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AWS 데이터를 추출해 올 수 있는 실제로 뭐 인증하고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서버인데요. 버추얼 머신을 하나 올리고 이 해당 버추얼 머신을 통해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네티버 버전이 7.01 이상이면 애저 데이터 팩토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땡겨오고 그리고 이제 DW를 구성하고 파워비아이를 분석한 사례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유형인데요. 이제 SAP의 네티버 버전 7.01 이상 이하다라고 하면 사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SAP 쪽에 아마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시거나 운영하시는 회사들은 많이 고객사에서 알고 계실 텐데요. RFC 외에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RFC 이제 7.01 이하를 사용하시는 고객사에서는 RFC 개발을 통해서 이제 구현한 사례이시고 실제로 이제 대기업인 뭐 L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10.01 이하 버전을 사용하고 계셔서 SSIS를 통한 이제 구현을 한 사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요거는 사실 SAP에 포커스된 설명이라고 보다는요. 물론 이제 기간계는 SAP 데이터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사였고요. 그래서 이제 SAP 데이터를 애저 데이터 팩토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애저 클라우드 환경하에 있는 이제 데이터 레이크에 적재하고 다양한 이제 모델링하고 데이터 가공을 통해서 파워비를 통해서 분석하고 계시는 고객사인데요. 해당 고객사에서는 실제로 이제 패션 유통 쪽의 고객사이시다 보니까 실제로 소셜 데이터, 뭐 이런 비정형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내부 기관 데이터를 기관계에서 관리하는 SAP 데이터와 외부에 있는 소셜 데이터,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에 대한 연관 분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신 고객사였는데요. 이런 애저 데이터 팩토리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강점들, 실제로 SAP에도 뛰어난 강점들, RFC 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커넥터를 이용해서 여러 외부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들을 추출할 수 있는 범용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저 데이터 팩토리를 활용을 해서 SAP 고객사에 구현한 사례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물론 SAP의 BW 뭐 이런 것들은 표현을 안 해드렸지만 SAP의 모든 버전들은 이제 BW와 그리고 SAP ERP 동일하게 네티버 버전이 가장 중요한 저희 ADF를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들이 되고요. 그러한 조건들만 맞춰진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밝혀지지 않는 히든 코스트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RFC 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유형별 고객 사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뭐 SAP 기반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이용해서 파워비아이를 구현한 대표 사례들 한 3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객사 중에 현대건설기계 쪽은 현대중공업 계열이죠. 그래서 SAP 기반의 이제 S&OP, 영업 마케팅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애저 플랫폼을 구성을 해서 애저의 DW 이런 거 구성을 해서 이제 구현했던 사례이시고요. LS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한 환경입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ERP, SAP ECC 버전을 실제로 온프렘에서 사용을 하고 계셨고요. 업그레이드를 했던 이제 SAP는 AWS 환경하에 또 하나 버전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데이터는 온프렘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는 AWS 상에 구현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ADF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존 개발되어 있는 RFC를 호출하기 위한 SSIS 이런 환경들을 애저 환경에 구성을 하고 AWS와 온프레미스 환경의 데이터들을 추출해서 애저상의 데이터 분석 환경을 구성하고 구현한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비맥주 같은 경우에는 SAP BW 환경에서 실제로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구현된 사례이시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실제로 이제 고객 사례들을 좀 보유하고 있고, 현재는 이런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애저 데이터 팩토리, 다양한 실제로 애저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대한 이제 강점 있는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최근 3년 동안 다양한 기업들의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한 3년 내에 3년 동안 한 20여 개 이상의 SAP SAP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유형별 고객 사례 설명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SAP를 사용하시는 고객사들한테 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플랫폼에 다양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들이 경쟁 우위에 있는가에 대해서 애저 데이터 팩토리, 시간 관계상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애저 데이터 팩토리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BI 프로젝트나 다양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들을 이제 진행하셨던 이제 고객사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SAP 쪽에서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할 때 감춰져 있는 가장 큰 비용들이 RFC 개발 비용입니다. 보통 이제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관리 인력이 있으시거나 IT 조직이 있어서 자체 내에서 개발하신다라고 하면 특별히 발생되는 비용보다는 사실 이제 투입 공수가 좀 발생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SAP의 관리를 외주 업체에 맡긴다든지 뭐 다양하게 관리 방식을 운영하신다라고 하면 BI 프로젝트나 다양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할 때 발생되는 가장 큰 비용 중에 하나의 항목이 RFC 개발 항목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애저 데이터 팩토리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상당히 좀 세이브할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SAP 쪽에 이제 프레임워크 버전이죠. 네티버 버전 7.01 이상이면 별도의 개발 없이 ADF 커넥터를 이용해서 ETL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다양히 이제 개발 비용, 저희가 처음에 프로젝트를 검토하실 때 인지하시기 좀 어려운 히든 코스트들을 갖다가 히든 코스트를 갖다 세이브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RFC를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지겠죠. 사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여러 번 진행하다 보면 RFC 개발을 기다리다가 사실 프로젝트가 많이 지연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데이터 팩토리는 이제 별도의 RFC 개발을 최소화해서 SAP 개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제 프로젝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자신 있게 말씀 좀 드리고요. 다만 모든 이제 뭐 서비스들이 마찬가지지만 뭐 정가의 보도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네티버 버전 7.01 이상이라고 해도 애저 데이터 팩토리를 땡길 수 있는 거는 이제 표준 RFC, 리드 테이블을 이용해서 리드 테이블 RFC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는 건 이제 표준 RFC, SAP에 내장되어 있는 RFC뿐이 가지고 올 수가 없고요. 이제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다양한 이제 커스텀으로 개발되어 있는 RFC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개발 가이드가 있습니다. SAP에서 제공하는 개발 가이드가 있는데요. 그 가이드를 준수하고 애저 데이터 팩토리에 개발 가이드를 준수하고 그리고 RFC 펑션 모듈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걸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ADF를 사용을 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 개발 가이드를 따르지 않은 RFC 같은 경우에는 레디오 버전 7.01 이상이라고 해도 이제 커스텀 RFC로 호출하는 거는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SSIS를 사용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예상이나 환경들을 좀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표준 테이블들은 ADF를 활용을 해서 RFC를 갖다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개발 비용이나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뭐 주제 자체가 SAP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SAP에 포커스된 내용들을 갖다가 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다양한 애저 데이터 팩토리가 가진 또 다른 이제 장점들을 좀 설명을 드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SAP 쪽에 특화됐을 때는 RFC 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격적이고 생산적인 강점이 있다. 또 반대급부로는 애저 데이터 팩토리는 약 9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정형, 비정형 데이터 소스하고 연결을 지원하는 또 커넥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범용적이고 확장성 높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애저 데이터 팩토리는 SAP 고객사한테 좀 더 유리하죠. RFC 개발 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외부 데이터들을 연계하고 확장할 수 있는 범용성,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최적의 효율성을 가진 ETL 툴이고 ELT 툴이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애저 클라우드 상의 이제 서비스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가장 강점이 있는 ADF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당 화면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SAP를 사용하는 고객사에 저희가 이제 실제로 애저 클라우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사례 화면 간단하게 예시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다양한 차트들은 SAP 쪽에 있는 이제 판매 계획 데이터 그리고 외부 데이터 이제 여기는 이제 건설 중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원광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건설 중장비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판매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런 다양한 원광석에 대한 외부 데이터를 오픈 API 형식으로 실제로 ADF에서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내부 SAP, AWS 기반 위에 있는 SAP 데이터를 ADF로 추출해서 그걸 같이 조합을 해서 분석한 사례 예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SAP 환경하에서 이제 파워비아이를 구현하고 애저의 다양한 이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활용하는 이제 사례 예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퀵하게 좀 진행을 했고요. 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성철입니다. 그 오른쪽에 그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RPA 관련된 질문 좀 답을 좀 드리자면, 제가 이게 MS의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어서 그 OS 환경이 윈도우 정속적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딴 OS 개발 계획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RPA는 굉장히 좀 윈도우 중심으로 일단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커스터머 커넥터를 혹시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문중님께서 질문하신 게, 커스텀 커넥터를 쓸 때 뭐 사용상 유의점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커스텀 커넥터는 MS의 파워 오토메이션 안에 솔루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커스텀 커넥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API를 갖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액션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보안 정책, 즉 이 데이터를 누구한테까지 어떤 액션을 부여할 거냐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사용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이렇게 화면을 인식하시는 데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그 커넥터는 거꾸로 덜 익숙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뭘 배우느냐가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비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내에서는 그냥 커넥터를 오히려 더 쉽게 쓰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겪으셨던 게 UI 방식이셨으면 아마 커넥터가 좀 더 이상하게 보이실 것 같고, 근데 비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커넥터가 훨씬 더 쉬운 방식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김규민
님께서 질문하신 게 우리 커넥터 쓸 때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는 건데, 결국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커넥터를 하려면 온프라미스 게이트웨이라는 것을 그 RPA에 깔아야 되고요. 온프라미스 게이트웨이를 깔 때는 당연히 회사 내부의 보안 정책을 준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 똑같은 이야기인데 데이터에 대한 보안 정책, 그리고 커넥터에 대한 권한 여부,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큰 이슈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 롯데 호텔이라는 그 업체를 시티즌 디벨로퍼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즉 6개월 동안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현업 담당자가 직접 본인들의 업무를 갖다 자동화시킨 일을 했는데, 저희의 방향성은 전통적인 RPA 방식으로는 실무진들이 셀프 서비스는 어렵다라고 해서 약간 이제 커넥터의 컨셉으로 해서 저희가 커넥터를 풀을 만들어 놓고 부서별로 권한을 배정하고 담당자들이 직접 그걸 갖고 만든다든지 아니면 사용하는 형태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충분한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혹시 좀 더 기술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저희가 이메일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답변. 예. 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문지용님께서 좀 올려주신 이제 클라우드 쪽의 ETL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에 대한 기능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 뭐 애저 데이터 팩토리, 이제 실제로 이제 애저 데이터 팩토리라는 ETL 툴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다양한 ETL 툴들을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데이터 브릭스도 있게 되고, 이제 비정형 데이터나 실제로 굉장히 큰 이제 데이터들을 고성능으로 처리하는 이제 데이터 브릭스도 있고요. 근데 애저 데이터 팩토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큰 방법은 뭐냐면, 전문적인 ETL 툴도 많죠. 뭐 요즘 저기 인포메티카, 그리고 요즘에 뭐 셀프 서비스 ETL이라고 얘기하는 팍사타,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ETL 툴이 있는데, 사실 IT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사용하기 좀 어려우세요. 근데 이제 애저 데이터 팩토리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UI 형태, 이제 UX 형태가 이제 드래그 앤 드랍 형식으로 사용자들이 코딩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분들 좀 손쉽게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물론 SAP를 쓰시는 고객사들은 SAP의 RFC 개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두 번째는 범용성하고 확장성입니다. 오늘 뭐 사례 소개를 많이 못 드렸지만, 이제 저희 고객사인 이제 뭐 그 가방 만드는, 좀 명품 가방 만드는 고객사 계시는데요. 소셜 데이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돌아가는 데이터들, 그리고 이커머스 데이터들, CRM 데이터들,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러한 데이터들에 대한 추출이 로고성 데이터들에 대한 실제로 DB에 쌓여서 추출하는 기능들이 다양한 이제 데이터 커넥터들을 갖다 애저 데이터 팩토리에서 내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드래그 앤 드랍 형식으로 데이터 플로우를 만들 수가 있고 데이터를 출출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뭐 SAP 쪽에는 뭐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ETL 툴보다 막강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는 지금 시간에 좀 기능들을 갖다가 뭐 다 설명을 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데이터 레이크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객사에서는 많이 활용하는 게 정형 비정형 데이터들을 하나의 이제 실제로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비정형 데이터를 DB 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고, 파일 시스템 형식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이미지 데이터 저장할 수가 있고,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갖다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집합소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체, 실제로 이제 장비에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갖다가 이제 적재해야 되는 제조업체는 실제로 이제 아카이빙 목적의 실제로 백업 데이터 스토리지도 사용을 하시는 고객사들도 가끔 있으시고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는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실제 자료를 송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활용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 시간에 좀 답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실제로 이제 SAP 하나 쪽에서 데이터를 연결할 때 파워 BI 연결 시 데이터 모델링은 애저 인베디드는 아닙니다. 예, 이거는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애저에서 모델링이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당연히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거의 모든 프로젝트들은 SAP 쪽에 있는 데이터들은 ODS 형식으로 데이터를 갖다 가지고 오게 되고요. ODS 원천 데이터 로우 테이블들을 실제로 애저에 있는
다양한 ETL 툴인 뭐 ADF를 쓸 수도 있고요. 데이터브릭스를 쓸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애저 시냅스라고 하는 DW 상에서 모델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성능의 이제 실제로 경영진 대시보드 같은 거죠. 이제 퍼포먼스 굉장히 좋아야 되는 거는 이제 SSAS라고 하는 인메모리 DB에 올려서 이제 그쪽에서 모델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모델링에 대한 관련된 이제 오늘은 설명을 좀 못 드렸지만 또 파워풀한 기능들, 파워풀한 서비스가 애저상에 존재합니다. 보통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고요. 밑에 이어서 질문해 주신 게 하나에서 내부에서 모델링을 한 후에 DB로 직접 연결하는 방법이 이제 보통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저희가 이제 RFC에서 실제로 커스텀 RFC죠. 여러 테이블들을 뷰 형식으로 만들거나 모델링을 해서 넘겨주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의 가장 큰 단점은 하나 뭐가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모델링을 해서 이제 조건들이 바뀌게 되면 RFC부터 새롭게 개발해야 된다라는 단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러한 모든 SAP 쪽의 RFC에 대한 개발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부분 모델링은 분석계 쪽인 애저 쪽에서 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거의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 좀 답변이 좀 됐을까 좀 싶습니다. 질문 해주신 거는 제가 다 답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예. 대표님, 제가 좀 답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기 예. 전무님께서 RPA 챗봇 자동화 관련돼서 이슈 말씀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그 챗봇이라는 게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건데, 지금 이제 챗봇 솔루션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것들이 네이버, 뭐 카카오, 뭐 담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챗봇 사일로 시스템이다 보니까 뒤에 RPA라든지 업무 자동화랑 연결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고객의 니즈는 있는데 시스템이 단절되어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슈고요. 근데 이제 MS의 버추얼 에이전트는 챗봇과 RPA가 좀 뒤에 연동되어 있다는 게 일단 기술적인 해결책이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챗봇은 자연어에 대한 인식률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메뉴를 갖고 하는 스크립트 방식이 가장 보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MS에서는 챗봇 뒤에 RPA가 붙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프로세스를 태울 수가 있고 액션을 할 수 있다라는 게